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제 11장 미혼모 보도록 할게요. 미혼모. 이제 미혼모만이 아니라 이제 10대 임신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보는데 10대 임신부의 문제점, 시험 문제 2번 정도 기출되었던 문제이죠. 아주 오래전 문제 뭘 물어봤냐면, 10대 미혼모의 그 임신부의 합병증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주관식 나왔던 문제 중에서 보면은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교육할 내용이 뭐냐 이런 거를 물어봤었죠. 페이지 247페이지에 보시면 미혼모이자 10대 임신이 왜 생기는가 이제 그에 관련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갖고 있죠. 주로 이제 사회 경제적이라 한다면 빈곤이 주로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그 분만의 85%가 가난하거나 수입이 낮은 가족에서 보통 발생을 하더래요. 특히 또 고등학교 시기에 어른의 감시가 없을수록 성활동이 더욱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사회 경제 또 문화에서 보면은 낮은 교육 수준도 그렇고 또 미혼모 및 10대 임신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빈곤하고 낮은 교육 수준을 갖다가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또래 친구들의 영향 갖다가 주겠고 받겠고 또 또래 친구들이 아니어도 연예인들의 영향 같은 것도 많이 받게 되겠죠. 세 번째가 그러니까 심리 사회적인 요인인데 가족의 기능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 역시 중요한 미혼모의 10대 임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이나 유기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결선 가정의 자녀들은 구조적인 불안 상태를 경험하고 이성 교제나 성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미혼모이 10대 임신에 관련 요인에서 보면은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이의 문제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빈곤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들을 방조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내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원인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어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미혼모의 10대 임신이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248페이지 어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냐. 첫 번째는 아직 어린 시기잖아요. 신체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감당해야 되는 몸의 문제. 신체적인 위험으로서 각종 임신 관련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합병증이냐? 조산할 수도 있고요. 저체중아가 태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간전증이나 자간증이 생길 수도 있겠고 빈혈증 생기고요. 아두골반 불균형 아직 골반이 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분만할 때 보면 아두골반 불균형 때문에 난산의 위험도 높겠죠. 이거 외에도 각종 성 관련된 성전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위험이에요. 깨는 정말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거기 극한 경우에는 자살 같은 거 할 가능성도 높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치심, 원망, 상실감, 또 가족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것에 대한 것들, 이런 심리적인 위협을 받게 되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위협인데요. 아기를 갖고 나면 학업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면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임신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서 결국은 아기를 낳아요. 낳았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그래도 감당하고 그래도 아기를 잘 낳게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나 또 부모들이 보통 하는 일반적인 이제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학교에 나가는 게 어렵죠. 그거를 바라보는 교사나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미혼모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이제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난하겠고, 다시 또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사회적인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 아기도 위험하죠.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혼부의 문제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미혼부 및 10대 임신의 위험. 나머지 집지, 진단 다 생략을 하겠고요. 254페이지에 보시면 아기를 이제 분만 및 산육기 간호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가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랑 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합병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출혈 이런 것들 좀 더 교육시켜주고 다시 이제 반복되지 않은 임신을 안 하도록 이제 예방하는 피임 교육이 이제 강화된다는 것이죠. 10대 임신 예방은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12장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다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 증진 파트를 다룰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은 여기 교과서 내용을 꼭 한 번쯤은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기출이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성폭력의 종류나 또는 강간상해의 뭐 단계 이런 것들 다 지역세 간호책에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교과서 볼 때 그래도 한 번은 읽고 넘어가세요. 예를 들면 성폭력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성폭력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또 다음 261페이지에 보시면 강간상해의 단계 있죠. 강간을 당한 여자들이 갖게 되는 단계,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이죠. 처음에는 급성기 일자 혼란기를 겪다가 외부로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외부 접은기지만 아직 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 거고 마지막으로 재조직을 하고 통합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호관리, 이것도 다 우리 건강 증진 파트에서 그거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13장 가정폭력 파트예요. 가정폭력은 2년 전 시험 문제 가정폭력의 워커의 주기를 물어봤었죠. 그래서 가정폭력도 시험 문제 지금 나오는 파트이고 또 생각보다 요즘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아지죠. 가정폭력 결국은 여자의 학대,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대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도 한번 보시고요. 273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가정폭력의 역동에서 첫 번째 워커의 가정폭력 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주기는요. 시험 문제 기출되었던 파트이고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파트이죠. 가정폭력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긴장되는, 고조되는 상태인데 긴장 고조기 동안에는 폭력이 사소한 것이 계속 반복되죠. 여성은 이때 주로 여성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순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위축되어서 남성애가 가라앉도록 그 장소를 피해 있거나 또 부분적으로 자신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인정하면서 남성의 폭력을 합리화시키게 되죠. 또한 더 이상의 상해를 초래하지 않게 해서 자신을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나더라도 이를 갖다가 참게 돼요. 이런 이제 생기는 것을 첫째 국면,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소한 폭력 사건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평정심을 잃게 되죠. 이것도 극복할 힘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두렵게 되겠죠. 그래서 두렵고 이제 공개될까 무섭고 맞을까봐 무섭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첫 번째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갑작스러운 폭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폭력 발생은 주로 외적 사건이 있거나 또는 여성의 반발 때문에 보통 자극이 되는데 여성은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게 되고요. 남성은 분노에 차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가벼운 폭력으로 시작돼서 여성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후에나 멈추게 되는데 세 가지 면 중에 급성 구타기가 가장 짧고요. 보통 2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언제 끝나냐면은 여성이 더 이상 이제 맞을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은 완전히 맞아서 퍼져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은 도피했다거나 그럴 때부터 이제 이게 끝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 국면은 친절과 후회. 이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남편이 빌죠. 너가 이래서 이랬는데 내가 이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잘 해보자. 이렇게 다시 이제 친절과 후회와 또 사랑 행위를 하죠. 하지만 이것이 다시 또 반복돼서
다시 1단계 긴장이 고조되고 다시 갑작스럽게 폭력이 발생하고 다시 또 친절과 후임이 사랑의 행위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게 단계적으로 꼭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긴장이 고조되다가 폭력이 바로 발생했다가 또 친절과 후임으로 넘어갔다가 아니면은 긴장이 고조됐다가 바로 다시 또 친절과 후회를 하는 거, 또 사랑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주기는요, 보통 6년에 7년 정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그 안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출적인 문제여서 폭력 주기의 3단계, 긴장 고조되는 상태, 갑작스러운 폭력 상태, 다시 친절과 후회 및 사랑행위를 구건하는 뭐 이런 상태의 방법이 지속이 됩니다. 예, 이것도 나머지 간호 중지에 대한 건 똑같이 건강 증진 파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교과서 내용이어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 당부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제14장 여성 근로자의 건강은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정말 여성 근로자의 건강은 우리 모든 여성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내용이죠. 다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그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넘어가서 월경 장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월경 장애 관련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월경 장애에서는 첫 번째가 정상적인 월경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을 먼저 보는데 정상적인 월경에서 벗어난 것, 월경이 없는 거냐, 무월경증. 그 다음에 월경 양이 너무 많냐 아니면 적냐, 그쵸? 또는 빈번하냐 덜 빈번하냐, 보통 이렇게 나누고요. 월경 관련해서는 월경전 증후군, 그 다음에는 월경통 이렇게 보통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출되고 있는 파트이죠. 첫 번째 무월경은 아메노리아, 월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경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임신을 해도 월경을 안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분만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월경이 되겠죠. 이런 것은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사실은 1차성 원발성 무월경증이죠. 원발성 무월경은 2차 성징의 발현이 없으면서 13세까지 월경이 없는 거. 또 2차 성징의 발현과 관계없는 경우는 15세까지 월경이 없을 때 보통 우리가 월경이 없네요 라고 하는 무월경증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무월경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부학적 이상이나 1차 생식생 기능 저하나 시상업의 이상이 있거나, 즉 시상업에서 호르몬 분비에 대한 걸 갖다가 제대로 안 할 때, 또 생식샘의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즉 난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내하수치 이상이 있을 때, 이럴 때 보통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원발성 무월경증의 원인은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 원발성 무월경증의 진단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자궁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그쵸? 그 다음에는 자궁 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핵형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요.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질 검사를 해보겠죠? 질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방을 보고요. 유방에서 있나 없나 다시 에스트로겐 분비에 대한 걸 확인해 보고, 그쵸? 2차성 무월경에 관한 다시 이제 준한 검사들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1차성 원발성 무월경증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치면 첫 번째가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가 성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상승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성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저하가 되는 그런 난소 부전증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검사의 단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호중재는 1차성 무월경의 원인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배란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죠. 임신을 원하거나 무월경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라고 한다면 배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호르몬요법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치료 약물로서는 휴먼 메노포잘 고나도트로핀, 그 다음에 FSH 이런 약물 갖다가 써주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호르몬 대체요법을 갖다가 쓰죠.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 에스트로겐 갱증이며 배란 유도 적응증이 아닌 환자일 때, 즉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에스트로겐을 갖다가 투약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란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치료죠. 비해부학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원인을 찾아가지고서 거기에다 뭘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월경증을 갖고, 두 번째 비정상 자궁 출혈, 부정 자궁 출혈, 기능성 자궁 출혈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월경량이 많냐 작냐, 월경이 너무 자주 빈발되냐 아니면 덜 있냐 희발되냐, 그에 따라서 보도록 할게요. 자, 월경 과다, 월경량이 많거나 저 기간이 긴 거를 월경 과다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월경 기간이 길거나 그다음 월경량이 많은 거를 월경 과다라고 한다. 보통 월경이 7에서 8일 이상 지속되고 80에서 100일 이상 실험을 할 때 월경 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흔한 원인은 자궁 내막에 대한 호르몬의 부적절한 자극과 기를적 병소가 있다. 또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또 자궁내 장치를 하고 있을 때, 기를적 병소로는 자궁 경관염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겠죠. 비만을 1차적으로 무배라를 초래하고 또 후에는 월경 과다가 일으킬 수도 있다. 치료는 젊은 여성의 경우 지나친 혈액의 손실이 없다면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갱년기의 치료는 혹시 암이나 다른 병적 상태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다만 이제 치료가 필요 없는 시기라고 한다면, 어린 시기라고 한다면 두고 보도록 하는데, 월경 과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혈액의 소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철분 결핍성 빈혈 때문에 이제 빈혈제, 그 다음에는 철분 제제에 대한 그런 섭취를 갖다가 권유해주는 약이나 식품 같은 걸 갖다가 해주겠고요. 약물요법에는 프로베라 또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갖다가 병용제를 같이 투약해서 치료를 갖다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소월경이에요. 앞에 있던 월경 과다가 월경 기간이 길거나 양이 많은 것에 반해서 과소월경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월경을 했더니 끝나요. 하자마자 끝나는 1 내지 2일 내에 끝나고, 월경 양도 보통 30cc보다 작은 경우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소월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경주기가 보통 짧은 경우는 또 배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인은 내분비 기능 장애가 보통 원인이고요. 경구피임약을 복용했거나 장내장 흡부증이 있다거나 심한 체중 감소, 앞에 있던 비만이 월경 과다와 관련된 데 반해서 월경 과소는, 즉 과소월경은 뭐와 관련되냐면은 심각한 식욕 상실증,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단백결핍, 약물 복용과도 관련되어 있다. 치료는 골반검사와 배란검사로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별로 처치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단원은 이제 거기에 맞는 가로충치를 해주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자궁 출혈이나 기능성 자궁 출혈은 생략을 하겠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책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서 좀 정리가 잘 된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비정상 자궁 출혈 중에 뭐가 있냐면, 기간이 너무 길거나 또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있겠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긴 거를 희발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기가 보통 21일 아래라고 한다면, 그쵸? 그 다음에 빈발월경은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빈발월경은 21일 주기로 21일 아래로 월경이 자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희발월경은 한 30일을 넘어서 월경을 길게, 그쵸? 나타나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빈발월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꾸로 됐다. 거꾸로네요. 예, 희발하고 빈발해서, 희발은 덜 하는 거, 30일을 넘어서 반복되는 경우이고, 빈발은 희발은 이제 희소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붙이고, 빈발은 21일 간격으로 자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여기 책이 없고 제가 자료 먼저 올려드렸던 그 기출문제에 보면 내용을 넣어드렸어요. 거기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난 다음에 월경전 증후군하고 월경통 같이 해서 보도록 할게요.